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 반응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배운 산하고, 이제 염기하고 섞는 거야, 섞는 거. 섞으니까, 근데 요거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참, 중화 반응 얘기할 때,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를 들어 산을 물에 녹이면 걔네가 산성을 띠고, 염기를 물에 녹이면 그 수용액이 염기성을 띠는 거잖아. 그래서 그 액성이라고 하지, 액성. 그 수용액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pH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줍니다. pH. 자, 그래서 뭐 다른 말로는 뭐 수소이온 농도 지수 그래가지고 한편은 pOH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그냥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 준 거야.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0부터 14까지의 값을 갖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pH가 7이면 중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pH가 이제 7보다 작은 숫자를 가지면 우리 액성이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성을 띠는 거고요. 7보다 크면 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면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이렇게 나타내거든. 그러니까 뭐 니네가 로그를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거잖아. 어떤 수용액이 있는 거야, 수용액이. 참고로 이제 여기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써주는 건데 이거는 니네가 고1 때는 안 배우는 몰농도라는 거야, 몰농도. 근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리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거지. 1리터가. 그럼 만약에 거기 이제 수소이온이 예를 들어 들어있다 이거지. 참고로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물 중성이잖아. 중성일 때도 수소이온은 사실 들어있어. 안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잘 봐. 만약에 이 수소이온이 이제 그 몰농도라는 거는 몰이라는 개념을 사실 알아야 되는데 수소이온이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이렇게 들어있다 치자 이거야. 그냥 이 몰이 어려우면 10의 마이너스 3승 개라고 해도 돼. 1000분의 1개라고 생각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을 따져봤더니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들어있어. 혹은 그냥 순수한 물일 때는 이게 얼만큼 들어있냐면 10의 마이너스 7승몰만큼 들어있거든. 순수한 물일 때도. 그러면은 수소이온이 만약에 이만큼이 들어있다 그러면 pH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로그에다가 수소이온이 지금 1리터에 10의 마이너스 7승이 들어있잖아. 그치? 여기다 10의 마이너스 7승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마이너스 7이라는 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 사라지고 이 마이너스 만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7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순수한 물은 그래서 수소이온이 안 들어있는 게 아니다. 들어있다. 10의 마이너스 7승목만큼 들어있어서 그걸 pH를 계산해보면 그래서 순수한 물의 pH는 얼마다? 7이다. 즉 중성일 때는 pH가 7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지금 7승만큼 들어있을 때 pH가 7이 나온 거잖아. 자,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들어있다고 하자. 물이라는 개념 안 배웠죠. 그냥 개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몇 개 할 때. 자, 그러면 얘보다 얘가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적게 들어있는 거야? 100만분의, 이게 뭐야? 1000만분의 1이고 100만분의 1 아닌가? 그럼 누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100만분의 1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수소이온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지? 맞니? 몇 배 많이 들어있는 거야? 10배 많이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럼 이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6이 들어가겠지? 넘어가면 pH가 얼마가 나와? 6. 그러니까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뭐야? pH가 숫자가 작아지게 되는 거고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결국엔 산성이 점점 강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pH가 7보다 작으면 그 수용액은 산성을 띈다. 몇 배?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10배가 더 많이 들어있게 되면 pH는 1이 감소한다라는 거.
알겠니? 10배마다 1이 감소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pH가 5하고 7이야. 이만큼 차이가 나지. 그럼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몇 배 차이인 거야? 100배 차이 되는 거야. 100배. 알겠어? 왜냐면 또 여기서 얘보다 10배 많이 들어있으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될 거 아니야. 그럼 pH가 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pH가 이만큼 차이가 나면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수는 100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라고. 요거마다 10배니까. 그지? 10배, 10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가지고 나타낸 게 뭐야? pH고요.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pOH라는 것도 있어. 그러면 말 그대로 pOH는 뭐겠니? OH-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 이거거든. 자, pOH라는 게 있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거든. 단지 이제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얼만큼 들어있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 순수합물 얘기했잖아. 순수합물 안에는 수소이온이 따지면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들어있거든. 단위 몰이라는 걸 생략을 할게. 그럼 이때 수산화이온도 들어있어. 순수합물은. 왜냐하면 니네 나중에 배우겠지만 H2O라는 물 분자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저절로 막 나뉘어지거든. 조금. 그래서 수소이온 이만큼 들어있고 OH 마이너스도 같은 양만 들어있어. 그러면은 자, 중성일 때는 pH가 7이잖아. 그지? pOH는 얼마나 나오겠어? 중성일 때도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같은 양이 들어있으니까 pOH라는 거 어때? 얘도 똑같이 7 나오는 거야. 이건 나중에 화학원에서 배우니까 그냥 참고만 하라 이거야. 그때 이 둘 더한 값은 얼마지? 7 더하기 pH와 pOH 더한 값은 얼마야? 14지. pH와 pOH를 더해준 값은 항상 14가 나와야 돼. 그러면 pH가 만약에 0이다. 0 그냥 1이라고 하지 뭐 1. 0은 거의 없으니까 그지? 그 같은 0이다 그럼 pH는 14가 되는 거고요. pH가 14다 그럼 pH가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은 1부터 14라고 많이 얘기하긴 하지. 그지? 1부터 14라고 하지. 0은 뭐 사실 거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수소 이온만 있는 경우에가 이제 0이 되겠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pOH라는 건 오히려 값이 커질수록 산성이 강한 거고 pOH는 작아질수록 염기성이 강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일단은 너희는 pH라는 것만 확실히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pH는 0부터 14 또는 1부터 14까지 나타내는데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작은 값이면 산성을 띠는 거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성을 띠는 거다.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산성 염기성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지시약 있지, 지시약. 여러 종류의 지시약들이 있는데 얘는 지시약 이름 그대로 뭐야? 액성을 지시해준다 이거지. 액성을 알려주는 약품들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하지.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있으면 그 지시약들이 액성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나타나죠. 그지? 다른 색깔이 나타나지. 그래서 그 색깔을 통해서 우리가 액성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유명한 지시약 중에 하나가 뭐 BTB가 있지. 그죠? 그래서 BTB 용액은 산성에다 떨어뜨리면 노란색, 중성일 때는 녹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청색 이렇게 띄는 거. 그죠? 자, 그러면은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전부 색깔이 다르니까 BTB 용액이라는 지시약은 모든 액성을 다 구별할 수 있지. 맞지? 자, 그런데 메틸로렌지라는 지시약이 있어. 자, 메틸로렌지라는 지시약은 산성일 때는 붉은색, 빨간색을 떼요. 그런데 중성이나 염기성에서는 얘는 노란색을 띠는 애야. 자, 그러면 메틸로렌지는 액성을 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산성이냐 아니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중성하고 염기성에서 색깔이 똑같으니까. 맞아? 붉은색 산성이냐 아니냐만. 그러니까 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산성 여부만 구별이 가능하다 이거지.
이거랑 또 비슷한 애 있어 또. 예를 들자면 우리 그거 있지. 뭐 있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어.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에는 산성하고 중성에서는 색깔이 없는 거야. 염산 투명하잖아.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페놀프탈이 떨어뜨리면 이거 투명해. 아무 색깔이 없는 거야. 그런데 얘는 염기성일 때만 뭐야? 붉은색을 띠죠. 그러면 메트로렌즈와 달리 페놀프탈레인은 뭐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염기성인지 아닌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염기성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염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트머스 종이 있죠.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도 이제 붉은색이 있고 푸른색이 있다만, 그죠? 예를 들어서 산성에다가 산성 용액을 리트머스 종이에 떨어뜨린다 이거지. 그 앞에서도 했잖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지. 맞죠? 그 다음에 염기성 경우에는 어떻게 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걔가 푸른색으로 변하죠. 그죠? 이거 다 중학교 때 했던 거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그죠? 승민이도 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적어 놓으십시오. 오케이? 다 적었니? 소희 다 적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빵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나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 반응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썼다 지웠는데, 중화 반응은 뭐냐? 우리가 앞서 배운 산. 그지? 앞서 배운 산. 그 산을 녹인 용액이 산성 용액이겠지? 내가 산성 용액. 그지? 산이야, 산. 산하고, 염기성을 띠는 수용액. 염기성 용액. 염기지, 그지? 얘네들을 섞은 거야, 섞은 거. 섞었어. 자, 그러면 산성 용액 속에는, 그러니까 산을 녹인 거잖아. 공통적으로 어떤 산을 녹였든지 간에 무슨 이온이 들어있지? 수소이온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지? 맞아. 그리고 어떤 음이온이 들어있겠지. 예를 들어 염산이면 H 플러스에 C 마이너스일 거고, 황산이면 H 플러스에 SO4 E 마이너스일 거고,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에는 뭐야?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지?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염기 종류에 따라서 양이온의 종류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들어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 둘을 섞게 되면은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하고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이 만나가지고 물이 만들어져요, 물. 이 물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자, 얘네들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물 속에는 사실 얘와 얘가 그냥 녹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여기에 OH 마이너스하고 B 플러스 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어. 이 둘을 섞어서 혼합용액을 만들면 얘네 둘이 만나서 물이 됐어, 그냥. 이러면 물이지, 물. 이 전체가 물이겠지, 그지? 그리고 그 안에는 이 A라는 음이온과 B라는 양이온이 그냥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가 되겠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식으로 쓰면 물이 만들어지고,
B하고 A가 결합한 애가 물에 녹아있는 거다. 이렇게 쓴단 말이지. 그래서 중화반응이라는 건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중화반응이라 한다 이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애들, 얘네들 물론 물에 녹아있겠지만 이거 물을 증발시켜버리면 얘랑 결합한 물질이 남겠지? 그럼 이렇게 쓴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염이라고 불러. 염. 이 반응이 중화반응입니다.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물과 염이 만들어지는 반응. 이걸 중화반응이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그러면서 또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해요.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 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중화 반응할 때 발생하는 열이다. 그래서 중화열 이렇게 불러. 중화열. 알겠니? 중화열 이렇게 불러. 자,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하나 써볼게.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자, 염산이야. 묽은 염산. 그럼 HCl이라 쓰겠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쓸 때 요 뒤에다가 상태를 써줘야 돼. 이게 HCl이라는 분자로 이루어진 기체도 있단 말이야. 염화수도 기체도 있기 때문에 수용액은 여기다 AQ라고 씁니다. 이렇게 AQ.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수용액이야. 그러면 NaOH 쓰고 AQ. 그러니까 AQ가 써져 있으면 얘가 물에 녹아있다는 뜻인 거야. 당연히 이온 상태로 존재하겠지. 그 얘네들 섞으면 H2O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물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사실 이렇게 이온 상태로 존재하지만 결국 누구하고 누구? NA하고 CL이 지금 물에 녹아있는 거니까 NaCl이 물에 녹아있다. 이렇게 쓴다. 화학 반응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다시 한번 쓰자면 HCl은 AQ니까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있을 거고 여기에 얘는 OH 마이너스와 Na 플러스가 이렇게 물에 녹아있는 상태겠지. 그래서 얘네 섞으면 얘네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aCl이 물에 녹아있는 건데 그건 이렇게 요걸 염이라고 부른다고요. 얘 이름은 염화 나트륨이지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염이라고 불러요.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물이 만들어지고 덩달아서 염도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염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 지금 무슨 결합이야 이거 따지면 이온 결합이지. 그냥 일반적인 이온 결합 물질은 다 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염의 이름은 이제 NaCl 염화 나트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염이라고 하는 게 언제 만들어지냐 이거지. 첫 번째가 지금 얘기했잖아. 방금처럼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이 염이라고 부르는 애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또 만들어질 수 있을까? 우리 앞에서 금속의 반응성 얘기했지. 금속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서로 반응하면서 뭔가 석출되잖아. 그때도 염이 만들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금속과 염이 반응하는 거지, 염이. 금속과 염이 반응할 때도 또 다른 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AgNO3라는 용액이 있어, 이렇게. 그럼 얘는 AgNO3라는 애를 물에 녹여놓은 거잖아. 그럼 얘는 이온결합이잖아. 이거 염이라고, 염. 염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내가 어떤 금속을 집어넣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금속이 뭐 구리라든지 금속이 얘보다 반응할 거 아니야. 반응하면 우는 여기 석출되고 마그네슘 여기 이온이 되겠지. 그러면 그때 뭐야? 염이 또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여기 운이 달라붙고 여기 Mg가 녹아 들어가니까 MgNO3-2라는 게 물에 녹아있는 셈이 되거든. 그러니까 염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다가 이 염에다가 금속을 넣었더니 또 다른 염이 하나 생긴 거죠. 이런 경우는 염이 생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염들이 만나면 염과 염이 만나는 거지. 염과 염이 만나면 염이 되는 거야. 이게 너희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지. 자, 방금 AgNO3라는 수용액이 있어.
이 염 수용액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염화 나트륨이라는 수용액을 섞어. 그럼 어떻게 되지? 니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다만 AgNO3하고 NaCl 수용액을 서로 섞어주면 Ag 이온하고 Cl 이온이 만나갖고 앙금이 되는 거야, 앙금. 그래서 AgCl이라는 뭐 앙금이지만 어쨌든 얘도 염인 거지, 염. 염과 염이 만났더니 다른 종류의 염이 생기더라고. 뭐 물론 이때 이제 NaNO3라는 애도 이렇게 생기는 거지. 염염. 알겠어? 염과 염이 만나면 염과 염이 생긴다. 다른 종류의.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지? 염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온결합 물질이라 그랬잖아. 맞아? 일반적인 이온결합 물질 그냥 통틀어서 염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그때 얘는 앙금이라 그랬지. 염은 물에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다 이거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앙금이라고 하는 애는 물에 안 녹는, 녹지 않는 염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애들은 다 잘 물에 녹는 염인 거지.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중화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중화반응은 이 물이 만들어지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물이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얘랑 서로 섞어준 거잖아. 그랬더니 누가 물을 만든 거야? 얘하고 얘가 물을 만들었지? 우리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산과 어떤 염기를 섞던 중화반응이 일어날 때 물을 만드는 이 두 이온,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알자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알자 이온은 산의 종류, 염기 종류 상관없는 거야. 무조건 산과 염기를 섞었다 그러면 알자 이온은 무조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음이온과 양이온은 선생님 염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지? 이 염을 만드는 애들은 물 만드는 거랑 사실 관계가 없는 거지.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이라 불러. 구경꾼 이온. 알겠니? 알자 이온. 염산이든 질산이든 황산이든 무조건 수소이온. 염기도 수산화나트륨이건 수산화칼륨이건 수산화칼슘이건 무조건 OH-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산과 염기를 섞더라도 알자 이온은 무조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다 라는 거. 그지? 그러면 그 알자 이온이 만나서 결국 물을 만드는 거잖아. 그거를 화학반응식처럼 쓸 수 있어.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알자 이온 반응식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중화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쓰셔 그러면 아까 이제 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이걸 쓰면 되는 거야. 어떻게 쓰면? H 플러스와 OH-가 만나서 뭐가 된다? H2O 물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염산이건 황산이건 질산이건 간에 염기가 수산화 나트륨이건 수산화 칼륨이건 수산화 칼슘이건 간에 무조건 중화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쓰세요.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쓰면 돼. 알겠니? 선생님 화학반응식 이렇게 하나만 썼지만 나머지도 쓸 줄 알아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질산이다. 그럼 얘만 달라지는 거지. 질산 이온이 되는 거고 여기가 수산화 칼륨이다 그럼 얘는 칼륨으로 바뀌는 거지. 또 구경꾼 이온은 이제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만 알자 이온은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다 이거야. 어차피 산이라고 하는 공통적 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염기도 공통적 얘를 갖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자 이온 반응식을 들여다보면 말이야. 알자 이온 반응식을 들여다보면은 그지? 반응식이니까 우리 개수도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보면 개수는 전부 뭐야? 111이지. 그럼 니네 개수라는 게 뭐였지? 이때 알자 이온 반응식에서 얘네들의 그 개수비는 1대 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보통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라는 건 뭐지? 그 비율로 얘네가 반응을 한다는 거야. 알겠어? 반응하는 개수비란 말이야. 반응 개수비. 즉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몇 개가 들어있든지 간에 무조건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산성 수용액이 있고요. 여기 염기성 수용액이 있는 거야. 내가 그 둘을 섞어주는 상황인 거지. 그런데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개수하고 여기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 서로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맞니? 다를 수 있는 거잖아. 다르더라도 섞었을 때는 얘네가 1대1 반응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쪽 산성 용액에 수소이온이 6M개가 들어있다고 할게. 여기에는 수산화이온이 4M개가 들어있다고 할게. 섞어준 거야. 자, 그러면은 생성되는 물 분자는 몇 개겠어? 6개, 4개가 들어있는 거 섞었지만 얘네들은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6개 중에 수소 4개하고, 그지? 수산화이온 4개 전부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1대1로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은 물은 몇 개가 생겨야 돼? 1대1 대 1이니까 얘 4N개와 4N개가 만나서 물이 되면 물 분자 4N개 생겨야 되는 거지. 다만 얘네를 섞었을 때 수소는 6N개가 있었기 때문에 2N개가 남게 되겠지. 맞아? 그러면 이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어. 섞었을 때 이제 우리가 혼합 용액이라고 하거든. 혼합 용액. 그럼 이 혼합 용액 속에는 만들어진 물 분자는 4N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용액 속에는 수소용이 남아있으니까 이 혼합 용액은 액성이 뭐가 되겠어? 산성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애들이 잘 실수하는 게 뭐냐, 중화반응 이래 놓으니까 산하고 염기 섞으면 무조건 중성이 되는 줄 안단 말이야. 중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반응을 1대1로 하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있는 수에 의해서 남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남는 게 수소가 남으면 이 혼합 용액의 액성은 뭐가 된다고? 산성이 된다고. 맞아?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6N개 들어있고 여기에 6N개 들어있다고 하자고. 맞니? 자, 섞어줘. 그럼 물 분자 몇 개 생겨? 들어있는 거에서 1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6N개, 6N개니까 어때? 들어있는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전부 6N개, 전부 6N개 반응하겠지? 맞아? 6N개, 6N개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야. 1대1로 반응한다 했으니까. 그럼 만들어진 물 분자는 6N개인 거야. 맞니? 그럼 이때는 6개 중에 6개 썼고 6개 중에 6개 썼으니까 수소도 안 남고 수산화이온도 안 남지. 남는 게 없어. 따라서 이때는 섞어주면 그 혼합 용액이 뭐가 된다? 중성이 되는 거야. 중성. 알겠어? 중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 만약에 수소이온은 4N개가 들어있어. 근데 이쪽 염기성 용액에는 수산화이온이 6N개가 들어있는 거야. 섞었어.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 개수에 상관없이 1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6N, 6N 할 수는 없죠. 얘는 4N개밖에 없는 애니까. 그지? 뭐 이건 이제 나중에 뭐 한계 반응물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한다만 얘가 4N개. 그럼 얘가 4N개. 이렇게 6개 중에 4개만 물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거지. 1대1로 반응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맨 위에 놈과 마찬가지로 만들어지는 물 분자는 4N개가 만들어질 거고, 대신에 이때는 이제 수산화이온이 몇 개가, 이때는 수산화이온이 2N개, 2개가 남게 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혼합 용액의 액성이 뭐다? 염기성이 되는 거야. 알겠네? 알겠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지만 사실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자, 이때 서로 이렇게 산성과 염기성이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성이 막 달라 지금. 근데 어쨌든 이 가운데 얘는 어때? 어쨌든 이 둘에 들어있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수가 같아서 섞었더니 중성이 된 거잖아.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중화점. 뭐라고 한다고?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산성과 염기성을 섞어서 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혼합 용액의 액성이 중성이 되는 순간을 뭐라고 한다고? 중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화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중화점 찾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또 하나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니네 이렇게 서로 다른 수가 들어있을 때 섞었을 때 만들어지는 물 분자 수는
둘 중에 자 얘랑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얘도 4행계가 중성이 아닐 때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얘는 얘랑 같지. 맞아? 그러니까 니네 중화점이 아닐 때는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무조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중에 더 적게 들어있는 놈의 개수랑 동일하게 만들어져. 이해됐어? 그게 섞어서 산성이 될지 염기성이 될지도 문제에서는 안 알려주겠다만 일단 중화점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둘 중에 더 적게 들어있는 이온수하고 같은 수만큼 생기게 된다고요. 일단 꼭 기억해두라고. 알겠어? 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거야. 좀 이따 풀어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중화점이 아닐 때는 중화점이 아닐 시에는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중 더 적게 들어있는 이온수하고 같은 수만큼 생긴다 이거지. 한쪽은 6행계 한쪽은 4행계 들어있으면 얘네들 섞으면 무조건 물은 4행계 생긴다고. 얘도 마찬가지지. 맞아? 그래서 요거 중화점이 아닐 때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둘 중에 더 적게 들어있는 녀석하고 같은 수만큼 생긴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다 지금 이렇게 썼는데, 응? 첫 번째 갖고 얘기해 볼게. 만약에 여기에 이게 이제 염산이라고 합시다. 염산. 그리고 얘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염산 수용액 안에 H 플러스가 6행계가 들어있으면 염산이니까 Cl 마이너스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럼 얘 몇 개 있어야 돼? 6행이지. 니네 아까 이온화식 했잖아. 1대1로 이온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6개면 얘도 6개인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이쪽 염기성 수용액 안에 OH-가 4N개야. 그럼 만약 수산화 나트륨이다 그러면 Na 플러스 몇 개 있어야 돼? 4N개 있어야지. 얘가 얘 1대1로 이온화 되니까. 그럼 섞었어. 자, 그럼 물이 4N개가 만들어졌지. 그럼 아까 얘기했지 6개 중에 4개가 쓰고 2개가 남지. 얘는 다 사라지겠지. 물이 됐지. 맞아? 그래서 둘 중에서는 수소이온만 2행계가 남아있다만 이 혼합용액 속에 수소이온만 있냐 이거지.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온의 종류는 몇 종류가 존재하지? 수소이온에다가 구경꾼에 해당되는 애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Cl-6n 그 다음에 Na 플러스 4n 이온이 총 몇 종류가 존재? 3종류가 존재하는 거지. 맞냐? 그럼 이때도 어때? 이때도 똑같아. 종류만 달라지는 거야. 봐라. 만약에 염산이 4N이다 그러면 H 플러스가 4N Cl 마이너스도 그러면 4N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NaOH가 6N이라고 하면 OH 마이너스 6N Na 플러스 6N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지. 섞었지. 섞으면 어떻게 돼? 얘는 전부 물이 되고 얘는 2개가 남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OH-가 2개 남아있고 거기에 얘네들도 남아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OH-가 2개에다가 Cl 4개 그지? Na 플러스 6N 뭐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온이 몇 종류가 남아있어? 3종류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두 용액을 섞었는데 아까 이제 중성이 되지 않으면 중화점이 아닐 때는 그 혼합 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는 몇 종류가 존재한다고? 3종류가 존재한다고. 단 앙금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야. 알겠어? 다시 얘기합니다. 산성과 염기성을 섞었는데 중화점이 아니라면 혼합 용액 속에는 항상 몇 종류의 이온이 들어있다? 3종류의 이온이 들어있다라는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얘는 뭐라 그랬어, 얘는? 중화점이라 그랬지. 그럼 이때는 봐라. 66 반응했으니까 수소 아무것도 없지. 그럼 뭐만 남아있겠어? Cl-하고 Na 플러스만 남아있겠지. 얘네 둘이라고 하면. 그래서 중화점일 때는 즉 섞었을 때 중성이 됐을 때는 무조건 이온이 두 종류만 존재합니다. 어떤 이온 두 종류만 존재하는데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애들 두 종류만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 이온이 몇 종류 있는가만 보고도 중화점인지 아닌지 찾을 수 있는 거지. 중화점일 때는 무조건 이온이 몇 종류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니네 뒤에 보면 이런 거 나오거든? 어떤 혼합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온 수가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있대. 그럼 이거 무조건 뭐야? 아, 중화점이구나. 두 종류만 존재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두 개를 섞었을 때 지금 얘기지, 지금. 예를 들어 산성 두 개, 염기성 하나 섞으면 달라지겠지만 지금 일반적인 거는 산성 용액 하나와 서로 두 종류만 딱 섞었을 때 얘기인 거야.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염산하고 수산 딱 두 종류 섞었는데 산 두 종류 염기 하나 섞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지금은 산 하나 염기 하나 섞었을 때 상황인 거야. 그러면 중화점일 때 무조건 이온이 두 종류만 존재해야 된다. 만약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중화점이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이온이 세 종류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만큼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이온이 세 종류가 존재한다 그러면 무조건 중화점은 아닌 겁니다. 중화점이 아닌 거지. 이렇게 중화점이 아닌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말은 간단한데 나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물 분자수는 항상 둘 중에 더 적게 들어있는 이온수만큼 생기는 거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혼합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는 항상 세 종류다. 중화점이 아닐 때는. 중화점일 때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 거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이 경우에 지금 섞었더니 산성이잖아. 그지? 섞었을 때 산성이면 거기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가 지금 몇 개지? 지금 몇 개야, 총? 12개지? 6개, 4개, 2개잖아. 남은 거 2개. 그지? 그러면 섞었을 때 산성이면 거기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는 애초에 산성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와 같아. 애초에 산성이 몇 개 들어있었어? 12개 들어있었잖아. 염기성하고 섞었더니 산성이면 총 12개잖아. 그 개수가 같다고요. 개수가. 그럼 섞었을 때 염기성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 마찬가지 몇 개? 12개지. 그럼 애초에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랑 같은 거야.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용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럼 이제 중화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거지. 알겠지? 잠깐 쉬도록 합시다.